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느낀 감정이고 이건 자신의 결정일 뿐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소송도 끝나가는 마당에 그게 뭘지 궁금해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인 감정으로서 느끼신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결정일 뿐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이 시점 호재 대비했을 때 미비한 상승에 아쉬움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는요. 트럼프 일가 측에서 만든 스테이블코인 USD1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XRP가 도태될지, 그리고 유럽에서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된다는 루머 속에서 XRP는 과연 위기일지, 또 반대로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USD1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 불안하신 부분들, 걱정들 종합해가지고 앞으로의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에 하나는 트럼프 일가 측에서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USD1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과연 기존 강자 XRP는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까? 아니면 오히려 XRP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XRP는 도태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USD1과 XRP 기반의 RLUSD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태생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만든 USD1은 이더리움 그리고 BNB 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트럼프 정치 세력과 커넥션이 깊은 디파이 친화형 자산입니다. 반면에 리플의 RLUSD는요, XRP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실시간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은행이나 정부, 기업 간의 국경 간의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인프라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의 USD1은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용이고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제도권 기관 결제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타겟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둘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존하는 이런 공존 구도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주는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확실히 크겠죠. 뉴스에도 잘 나오고요. 대중의 주목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중이 아니라 제도권의 신뢰도입니다. 리플은 이미 수년 동안 글로벌 은행들과 협업하면서 CBDC 시범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미국 SEC와의 오랜 소송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겼어요.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뼈저리게 익혀왔습니다. 반면에 USD1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나 금융기관과도 공식적인 연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사용 기반 그리고 신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플의 RLUSD가 월등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상당히 친시장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 SEC의 권한 자체가 줄어들면서 디지털 자산 전담 기구가 신설이 되면은 XRP 같은 경우는 증권 논란에서 벗어나고 미국 내부 재상장까지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RLUSD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거고요. XRP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실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텐데, 단순한 가격 펌핑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RLUSD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 향후에는 CBDC를 연계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외환 교환까지도 국제무역 결제까지 담당할 수 있는 범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될 텐데, 리플이 추구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핵심 비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XRP는 보수적으로 최소 $5, 그리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대감 차원이 아니라 규제가 해소되고 리플 넷이 확장이 되고 미국에서 재상장하면서 ETF까지 승인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전개가 되면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구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USD1의 등장은요, XRP에게는 위협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XRP가 이 안에서 제도권 친화적인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을 넘어가지고 암호화폐 전체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변곡점 구간이에요. 이런 흐름들 안에서 XRP는요, 기술, 파트너십, 신뢰, 정책적인 환경까지 모든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뉴스를 장식하는 거는 USD1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밑에서부터 이 뿌리부터 기반을 다져나가는 거는 XRP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해 보여도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으신 질문 내용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작용이 된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최근에 XRP로 인해 가지고 3년간 겪으신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심리, 신법, 그리고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 못 팔고 후회하실 바에야 수익 실현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능한 반복적으로 안내를 자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느꼈고요. 아마 개인분들께서 항상 어려워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송 이슈가 끝났지만요. 상승폭 자체가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거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적었죠. 아쉬움이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리플의 소송 문제는 6개월 전, 1년 전, 2, 3년 전 그 전부터 너무 크게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고 소송 문제가 끝나면은 크게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서 매수를 하셨었고 꾸준히 보유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요. 소송이 끝날 걸 예상하고 미리 예전부터 다 매수를 했었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신규 매수할 사람들이 없어졌죠. 기존 리플 보유자분들도 이미 다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시장 여력 매수세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실시간으로 리플 타점보다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2, NFT, RWA, 인공지능 관련 테마들 여기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타점 드리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 신규 매수세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리플을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큰 대형 호재는 오히려 그 발표와 함께 힘을 못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호재, 이슈를 잘 파악을 하고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호재, 이런 이슈 내용들에는 너무 큰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 오히려 소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는 앞으로의 자꾸 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 내용에 대해서 발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 시장의 최악의 습관 중에는요. 어떤 A라는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미리 판단을 해놓는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간혹 가다가 호재가 악재로 변하고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말 그대로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상황들에서는 어떤 A라는 호재가 당연히 10의 값어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놓고 여기서 다들 기대하는 10으로서 그 수치 그대로만 나와도 본전이에요. 만약이라도 조금 아쉽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악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최고의 호재, 최고의 이슈는요. 잘 나와도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아쉽게 나오면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하더라도요. 사실 너무나도 양이 많고 말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매매의 마침표는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혹여나라도 대신 매매해준다라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써서 매매한다거나 본인도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까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거나 모르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내가 평소에 계속 생각했던 거래소로서 운영을 하셔도요. 간혹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 모르는 매매나 거래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못 쓰면 큰일 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안전하게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